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갓생 사는 엄마들입니다. 지연이는 염희진, 펴낸 곳은 마다스 북스입니다. 저자는 10살짜리 아들, 6살 딸을 둔 대한민국 40대 엄마다. 18년차 언론인이기도 하다. 40대에 들면서 새벽 기상을 시작했다. 이 책은 매일 새벽 기상을 하면서 변화된 일상을 그리고 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갓, God, 인생이란 뜻의 생, 을 합쳐 갓생 산다는 표현은 언제부턴가 하루하루 꾸준한 과정을 수행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 책은 현실에 고군분투하며 새벽 시간을 개척한 엄마의 이야기다. 하루에는 2번의 5시가 있다. 새벽 5시와 오후 5시. 누군가는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5시를 2번씩이나 만나는 엄마들이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절박함과 목마름, 열정과 의지가 엄마의 삶을 서서히 바꿔나갔다. 오랫동안 잠자던 새벽이라는 시간의 문을 두드려 새로운 습관들로 채우고 비로소 엄마만의 시간을 쟁취했다. 갓생맘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째, 몸의 변화. 조금 무거운 체중에서 약간 날씬해지고 단단해졌다. 둘째, 일상의 변화. 여유 없이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되었다. 셋째, 마음 혹은 마인드의 변화. 흔들리고 무르기만 했던 마음이 굳굳하고 단단해졌다. 넷째, 주변 세상의 변화. 재미없고 답답했던 세상이 생기 넘치게 달라졌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는 새벽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대로 살 수 없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은 꾸준히 뭔가를 하기에 좋다. 새벽엔 핑계거리가 별로 없다.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애들이 아프다고, 저녁 약속이 잡혀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방해하는 수많은 핑계거리가 이 시간만큼은 적용하기 어렵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일어나서부터 애들이 깨기 전까지 나만의 시간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시간 안에서 계획해 놓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새벽은 어떤 방해 요소 없이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다. 잠시 멈추고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다. 그러니 소복히 쌓인 새벽의 먼지를 탈탈 털고 그냥 이 시간을 사용하면 된다. 완벽한 새벽 기상 팁. 첫째, 새벽 기상을 위해 알람 시계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새벽을 너무 갑자기 깨워버리는 알람 소리보다 스스로 몸에 새겨진 반사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게 습관을 잘 구축하는 것이 기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새벽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을 미리 생각해두고 잠이 들면 좀 더 쉽게 눈이 떠질 것이다. 둘째, 알람 시계 대신 몸과 정신을 깨울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정해보자. 물 한 잔 마시기, 양치하기, 급히 내리기, 오일 풀링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새벽으로 꿈을 꾸는 엄마들, 새벽 첫차 타고 임장 다닌 주부, 연 40번 임장으로 투자소도 올린 정민지 씨. 임장은 투자처와 주변의 교통, 상권, 학군 등을 직접 발로 뛰며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기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주부 정민지 씨는 매주 새벽 첫차를 타는 모습을 부지런히 찍어 올렸다. 지난해 3월부터 한 주 간격으로 올라온 정 씨의 임장 사진은 10개월간 무려 40번이나 이어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빼면 거의 매주 간 셈이었다. 한반도의 끝인 여수, 그것도 교통이 열악하기로 소문난 곳에서 강원도와 경북 일부 도시를 빼고 안 가본 도시가 없었다. 하루 종일 정육점 하느라 고생하는 남편을 호강시켜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로 번 2천만 원을 인출해 남편에게 돈 싸대기를 날려보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금으로 주려는 이유는요, 돈의 기운을 손으로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잇따른 불행에 결심한 새벽 기상. 2019년에는 좀처럼 일이 풀리지 않았다. 전셋집에 물이 새 이사를 가야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시위를 할 생각까지 했다. 집 없는 서름이 이런 건가 싶어 덜컥 집을 계약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지어지지 않을 지역주택 조합 물건이었다. 모르고 당한 것 같아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누수가 심한 집에 살다 보니 시험 며칠을 앞두고 폐렴이었다. 바닥을 친 상황에서 돌팔구는 책밖에 없었다. 책에서는 모두들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느라 밤늦게 자던 수면 패턴을 바꿔야 했다. 올빼미 생활이 익숙해져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미경 강사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매일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한 울림을 받았다. 그때부터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5분씩, 10분씩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새벽 시간이 몸에 익숙해지는 데까지 4년 가까이 걸렸다.
요즘에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5시 이후로 일어나요. 잘하는 것보다 오래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중학교 때 아버지의 투병 생활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 식구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그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에 성공했지만 직장에서는 어리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시당했다. 결국 전문대로 진학해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섰다. 내면 아이가 받았던 상처가 꽤 오래 갔어요. 결혼 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나를 채우고 싶은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출산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읽었어요. 동시에 화도 많았죠. 늘 소리 지르고 악쓰는 불량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새벽 기상을 통해 자신의 루틴을 잡아가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면 아이는 점점 강해졌다. 어떤 상황에도 대처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시어머니가 바디를 도와달라고 하실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곤 했지만 언제부턴가 어머니가 바디를 하시는 것처럼 저도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살아요 라고 대받아칠 수 있게 됐다. 엄마에 대한 서운함에서 시작된 깊은 갈등도 조금씩 피해갈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 그전까지 자신을 눌렀던 어려움들을 이제는 마주보고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스스로에게 괜찮아 라며 위로를 할 수 있게 됐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새벽에 함께하는 친구들도 생겼고요. 여전히 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뭐 어때? 새벽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가장 노릇하며 힘들게 살았기에 그는 남편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경매를 공부하며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고 조금이라도 벌어 남편의 짐을 들어주고 싶었다. 2021년 3월부터 부지런하게 임장을 다닌 끝에 그는 한 해에 46건이 넘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거둔 투자 수익은 예상치의 3배가 넘었다. 은행에 가서 5만원권으로 400장을 뽑았다. 목표했던 2천만 원이었다. 일부는 새로 산 장지갑에 넣고 나머지는 묶음으로 뽑아 남편에게 돈 싸대기를 날렸다. 가게를 비울 수 없어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는 남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가장 큰 소득을 얻었다고 했다. 결혼해서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임장을 하는 날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쯤 출발한 첫 기차를 탔다. 기차역에서 렌트카를 빌려 임장 지역으로 갔다. 주변 인근을 둘러본 후 부동산 5곳 이상을 방문했다.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가 넘었다. 처음엔 부동산 사장님들이 해주는 이야기에 절반도 이해를 못했어요. 가끔 임대인, 임차인 용어가 헷갈렸고요. 부동산에서 사장님과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를 녹음해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며 복귀하기도 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너 번 다니다 보니 어느 정도 감이 생겼고 저만의 촉이 발동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긴 그의 부동산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공동투자는 하지 않는다. 둘째, 쫓기듯이 하는 쫄리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셋째, 잘 모르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다.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해 인생을 바꾼 엄마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였습니다.